안녕하십니까. 센 미적분 C단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37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다항함수로 나와 있고요. 1차식이네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등비수열의 극한꼴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때 이 fx란 함수가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먼저 우리 밑에 1보다 큰 여기에 있는 등비수열의 극한꼴로 되어 있는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등비수열의 극한꼴이 x의 n제곱, x의 n제곱, 뭐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x의 n제곱. 여기서는 미지수가 x밖에 없네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x밖에 없으므로 x의 범위를 먼저 나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의 범위를 먼저 나눈다면요. 첫 번째, 원래 우리가 나누는 범위가 x가 1일 때 한번 적어볼게요. x가 1일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선생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졌죠. 세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네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로 나눠야 되는데, 자, 우리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만족해야 되므로 fx를 찾는 문제라서요. 우리는 x가 1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는 찾을 필요는 없고요. 이 마이너스 1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므로 여기에서도 이 범위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번 경우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4번 경우는 바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죠. 한마디로 여기서는 1보다 큰 경우니까 정확하게 적는다면 그냥 x가 1보다 큰 경우의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로 풀어내면 되는데, 자, x의 n제곱. 자, 여러분들이 쌤이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n 플러스 1제곱은 선생님이 어떻게 적어놨냐면요. 다시 한번 적어줄까요? 자, 저걸 여기 옮겨서 쓰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요 x의 n제곱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요 x의 n 플러스 1제곱은요 x 곱하기 x의 n제곱이어서 2x를 적고요 x의 n제곱으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x의 n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x가 1보다 큰 경우, 바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x의 n제곱이라는 게 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분자 분모를 바로 x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세 개는 필요 없고요. x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문제겠죠. 그러면 x의 n제곱을 직접 나눠 볼게요. 그럼 나누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여기 나누면 1이 되고요. 더하기 x의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x의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서는 2x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x의 n제곱으로 나누면 플러스 3이 되겠네요. n이 무한대로 가므로 얘가 0이 되어서 얘는 분모는 1이 되고요. 결국 따라서 남은 함수는 2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2x 플러스 3이 됩니다. 1보다 클 때는요. 이 함수를 여기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여기 위쪽에 다시 적을게요. fx라는 함수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x 플러스 a가 바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고요. 여기서는요 2x 플러스 3이었죠. 다항 함수는 여기서도 2x 플러스 3이 바로 x가 1보다 클 때 해당되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앞에 이제 연속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1보다 작은 데서는 다항함수이므로 모두 연속이 되고요. 1보다 큰 쪽에서도 다항함수이므로 모두 연속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따져야 되는 것이 바로 1일 때 바로 연속이 됨을 보이면 됩니다. 우리가 x가 1에서 연속임을 보이는 거는요.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fx가 1에서 연속이라는요. 바로 f의 1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해서 극한값이랑 똑같아야 되죠. 극한값은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바로 fx가 되겠죠. 요거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하면 우리는 연속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똑같다고 하면요. f의 1은요. 등호가 있는 값은 네, 여기 해당되네요. 여기.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1을 대입하면요. 1 플러스 a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1로 가까이 갈 때니까 1이 아닐 때입니다. 1이 아닐 때. 사실은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따로 있는데요. 좌극한은 1보다 작을 때는 좌극한은 여기 어차피 다항함수이므로 1을 대입하는 게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극한의 값도 똑같아야 되므로 우극한은 바로 여기 넣어도 되겠죠.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온 함수는 얘이므로 이거에 fx가 2x 플러스 3이므로 그때 1을 대입한 값이 바로 2 플러스 3이 돼서 5가 되겠네요. 이 정도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따라서 a의 값은 4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먼저 fx를 먼저 찾고요. 나머지 범위도 우리는 충분히 다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도 나머지 범위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4번 경우만 x의 n제곱으로 나눠서 푸는 경우만 하면 이 문제의 내용을 연속성으로 풀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미적분 C단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3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pn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 길이를 ln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ln분의 ln 플러스 1의 제곱에 대한 극한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ln이라는 것을 n에 관한 식으로 잘 적어내면 되겠네요. ln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우리는 각각의 좌표를 찾아서 길이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위의 점은요, x좌표가 4의 n제곱이네요. 그럼 여기에 4의 n제곱을 대입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좌표는요, 자, 여기 좌표는 4의 n제곱 콤마, 자, 여기에 4의 n제곱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4의 n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좌표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좌표는요, 4의 n 플러스 1제곱 콤마 4의 n 플러스 1제곱 콤마, 여기에 4의 n 플러스 1제곱을 넣는 거죠. 그러면 루트 4의 n 플러스 1제곱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점 사이에 거리의 식을 적으면 되겠는데 여기 있는 식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냐면요, 먼저 4의 n제곱은 2의 2n제곱이 되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4의 n제곱은요 2의 2n제곱이 되고, 그럼 2의 2n제곱은 또 우리는 2의 n제곱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죠. 여기에 우리는 루트가 있는 거라서 여기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서, 자, 지금 여기에 다 루트가 있는 겁니다. 루트 요거 두 개 사라지면서 여기에 있는 좌표가 루트의 값이 사라지면서 2의 n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바로 2의 n제곱으로 바뀌어서 4의 n제곱 콤마 2의 n제곱으로 우리 간단한 식으로 좀 바뀌었네요. 얘는 4의 n제곱 콤마 2의 n제곱이 바로 pn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우리는 4가 나와 있고,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이것도? 자, 루트 4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적을 수는 있죠. 4 곱하기 4의 n제곱으로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적을게요. 2 곱하기 2의 2n제곱이죠. 2 곱하기 2의 2n제곱이고, 이것도 2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루트죠. 마지막 우리는 또 루트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또 따로 뺀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제곱을 따로 빼면 루트에 2 곱하기 여기서는 2의 n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 이렇게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지면서 여기가 최종 남은 답은요, 그냥 요 안에 값이 되겠죠.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2의 2제곱이 나오면서 그게 바깥으로 가서 뭐 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선생님이 한번 그냥 지수로 한번 뭐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됩니다. 루트가 없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제곱이 나오면서 그냥 바깥에 바뀌면서 바로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좀 해봤는데 뭐 지수 연습을 했다 생각하고,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는 4의 n 플러스 1제곱 콤마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간단한 좌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트가 한마디로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아직 좀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식을 적어야 되겠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식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루트가 등장할 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우리는 ln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이므로 루트가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결국 ln의 제곱이 필요하죠. 따라서 ln의 제곱이므로 바로 루트를 없애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ln의
제곱을 한번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루트가 사라진 겁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이죠. 자, 4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n 제곱.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요.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면 되죠. y좌표는 자, 요거랑 요거입니다. 2의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의 n 제곱, 요거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걸 우리는 곱셈 공식으로 뭐 전개를 해서 뭐 간단하게 해도 되고, 뭐 사람마다 계산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선생님은 요 안쪽에 있는 값 먼저 간단하게 해놓고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쪽에 있는 값들이 자, 묶여져서 조금 간단하게 되는 게 보이거든요. 얘는 4의 n제곱 곱하기 4죠. 따라서 4의 n제곱으로 만약에 묶어낸다면요, 여기는 4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요, 더하기 2의 n제곱으로 묶어낸다면 여기는 2 마이너스 1입니다. 2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3의 제곱이므로 9 곱하기 이거는 4의 2n 제곱입니다. 4의 2n 제곱, 4의 2n 제곱이 되고요. 4의 8n 제곱으로 적어도 되고,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1 곱하기죠. 1의 제곱을 해봤자 1이고요. 그냥 2의 2n 제곱이죠. 더하기 2의 2n 제곱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적는다면요, 4의 제곱의 n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의 16의 n 제곱이고 더하기 2의 제곱의 n 제곱으로 적을 수 있어서 이거는 4의 n 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찾은 것은요, ln의 제곱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을 선생님이 찾아본다면, 자, 여기에 전부 다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우리는 l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이제 ln의 제곱을 찾았으므로 이제 ln 플러스 1의 제곱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바로 한번 적어본다면, 자, 분모는요, ln 제곱 방금 구했던 이 식이 되고요. 9 곱하기 16의 n 제곱 더하기 4의 n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바로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겠죠. 여기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요,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 제곱이고 플러스 4의 n 플러스 1 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계산은 뭐 간단한 계산인데 선생님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등비수열의 극한이 16의 n 제곱이 보이고요, 4의 n 제곱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16의 n 제곱과 4의 n 제곱 중에 좀 더 큰 16의 n 제곱으로 나눠야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의 제일 간단한 계산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어서 분자 분모를 16의 n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6의 n 제곱으로. 따라서 얘는요, 조금 아직 복잡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바꿔볼까요? 16 곱하기 16의 n 제곱으로 적을 수 있고요. 얘는요, 더하기 여기 9가 아직 곱해져 있겠네요. 이거는 4 곱하기 4의 n 제곱으로 바꾸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이긴 합니다.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한번 해보시고, 조금 헷갈리는 학생은 이렇게 좀 적어두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6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16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분자에서는요, 9 곱하기 16이 남을 거예요. 여기서는 더하기 16분의 4의 n제곱에 4가 있는 거죠. 16분의 4의 n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16의 n제곱 나누면요, 9만 남겠고요. 여기는 더하기, 이거는 16분의 4의 n제곱. 분자 분모를 똑같이 16의 n제곱으로 다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16의 n제곱으로 나누는 이유가, 자, 이런 것들이 0으로 수렴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것들이 이 범위 내에서는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남은 값은 이 값만 남게 되고, 이 9는 약분이 되어서 마지막 최종 답은요, 네, 9가 약분이 돼서 16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등비수열의 극한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수 계산을 할 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건데 이것도 끝까지 꼼꼼히 꼭 끝까지 한번 스스로 계산을 해 보시고 좌표를 찾는 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수 계산을 조금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루트라는 것들을 기수의 계산으로 좀 루트가 없애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조금 또 편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수의 계산 연습을 꼭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